LIG 넥스원 2024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1.5% 매우 높게 증가했고, 그러나 영업이익은 17.1% 증가에 그쳤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9회전이고 PBR은 4.64로 높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의구심 의견을 냅니다. LIG 넥스원에 대한 관련 뉴스로 미 안도릴 미래전 무기체제 개발 협력, 신영빈 기자가 지디넷 코리안에 4월 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유도무기, 유무인기 복합 AI 솔루션 역량 고도화 맞선, 이런 소제목으로 쭉 협약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업무 협약을 통해 유도무기, 무인 잠수정을 비롯한 유무인 복합체제, AI 기반 운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협력 및 글로벌 시장 개척 등 협업 활동을 추진한다. 그리고 안드릴의 무인체계 플랫폼의 센서를 비롯한 LIG 넥스1의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전력 방안을 또 검토한다. 그래서 LIG 넥스1 관계자는 해상 무인화 플랫폼 해검 시리즈를 비롯한 무인체계, 유도무기, 감시정찰 등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에 안드릴의 AI 솔루션을 접목해 미래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함께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그런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2024 실적은 매출은 3조 2,586억 원으로 무려 전년도보다 41.5% 증가했고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이익률이 1.4% 떨어졌고요. 영업이익 금액으로는 30.2%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도 0.6% 하락했습니다. 이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좀 향후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 내역은 이게 연결 기준에서 딱 맞진 않습니다만은 PGM이라고 정밀 타격 그 제품 군별로 했을 때 1조 2천억 원대로서 제일 많고, 두 번째가 그 C4원이라고 지휘통제 통신이라고 9,681억 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시 정찰, 뭐 이런 순으로 그 매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2조 815억 원으로서 60.8%나 무려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41.5% 증가 높게 했더라도 재료비가 이렇게 높게 증가해서 남는 게 없죠. 금액상으로 좀 올랐다고 그래도 스루풋율은 7.7%나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마진율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경비가 16.6%또 증가해서 이런 조그만 차이에 의해 가지고 TOE 생산성은 상승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금액상으로 17.1%지만은 이 TOE 생산성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이 마진율이나 여러 가지 생산성 이런 것들이 좋아진 건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33억 원이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0억 5,900만 원 증가했고, 계약 자산, 건설회사는 미천고 공사라고 그러죠. 49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걸 포괄 제공으로 인식합니다. 스루풋 관점에서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분석을 해보면은 A, 제품과 제공품의 증감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원재료와 소모품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제품과 제공품이라고 그 구체적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609억 원이 마이너스로 표시됐다면 609억 원이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8.6%나 크게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6.6%. 그래서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거의 2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빼면은 7,498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률이 떨어졌어요. 26%로.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74%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에 나와 있는 WCAI 가공비 배부제거자산 증감액과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의 차익이 101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이 제품과 제공품이라고만 했으면 딱 맞아야 되는데 왜 100억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은 뭐 범위가 전체 아니 그거 하기 전에 계약자산의 증감액 이거 WCA에는 계약자산을 제가 포함시켰어요. 포괄 제공 성격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396억 원이 차이가 나고 2023년도에는 무려 1000억 차이가 납니다.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일본인 줄 알았는데 일본도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이냐면 그것도 아니고 전체 재고에서 미적분 뺀 것도 아니고 도저히 가늠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금액 차이를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도 그 똑같은 차이가 납니다. 어, 갭2로 그 계약 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동일한 금액의 차이가 나겠고요. 문제는 그 현금 흐름표 기준에도 이게 참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걸 뭘 검사하고 사업보고서 결산서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1,010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1,010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1,717억 원이 증가했어요. 706억 원이라는 재고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빼주더라도 그러면 더 늘어난 꼴이죠. 710억 원. 작년도 거를 또 얘기를 해볼까요? 작년도에는 그 104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104억 증가했는데 거꾸로 336억 원이 재고가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440억 원의 현금도 날라가고 재고도 날라갔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그럼 저 다 빼주자. 그래도 407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느냐, 현물까지 해서. 그러면은 2022년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현금이 457억 원 들어왔으면 재고가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도 423억 원 증가했어요. 그럼 780억 원이 뭐 어디서 굴러 떨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한 803억 원의 재고가 공짜로 생긴 거냐? 이렇게 안 맞춰줄 수도 있느냐? 내가 분석을 하면서 LIG 넥슨처럼 아주 황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돼야 뭐 말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틀려가지고 도대체 이 재고자산의 그 증감 기준이 뭐냐? 이걸 전혀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방위산업이라고 다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저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가 아니고 분식회계의 냄새가 그냥 푹 풍깁니다. 이런 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 내부적으로. 자, 운영경비로 와서 인건비가 4,726억 원 나갔는데 16.9% 증가했고 직원 수는 512명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9,870만 원으로 거의 뭐 대기업 수준이 되겠습니다. 외주 용역비가 17.7%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는 7.9%. 그래서 김지찬 씨가 2023년까지 대표였는데 1959년생이면은
뭐 물론 저보다 어리지만은 세대 교체가 아닌데요. 신익현 씨라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이제 뭐 세대 교체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자리 바꿈이 아니고 물러났겠죠. 김지찬 씨라는 사람은 이대로 나가면 신익현 씨가 난 오래 갈지 걱정입니다. 이게 나는 그 재고 한 놈만 팬다고 그랬잖아요. 자, 포괄 계약자산 포함해가지고 5.9회전으로 이건 증가를 했습니다. 상승. 슬로픈율은 떨어졌어요. 역방향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생산성 소수점 한 자리로는 0.1% 상승은 조금 했어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17.1%로 1.5% 증가했습니다. 어,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보면은 수금 속도 1년에 9.1회전, 대금 지급 속도 매입 채무 7.9회전, 뭐 이 정도 차이가 거의 없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무려 그 대금 지급이 엄청 또 빨리가 됐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굴곡이 수급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걸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근데 1, 2차 추론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됐다고 추론을 했으니까 또 모순이 있죠. 이 모순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할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보안관계상 다 못 알려주겠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조견표로 작성을 해본 거고요. 어떤 투명성 신뢰도는 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141.5%나 그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고 매출 재료비와 운영 경비를 디커플링해서 판매 계획을 세웁니다. 운영 경비가 16.6% 증가했었는데 15% 증가할 거라고 보고 영업이익을 20% 17.1% 냈었는데 20%더 증가하는 거로 전년도 실적보다 그러면은 한 3조 7,780억 요거에 대응해 가지고 매출 재료비를 16% 증가시키면은 유사한 금액으로 매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그대로 수주 가격 한 대로 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액션 플랜은 자 회사한테 이걸 하나 납품 단가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죠. 하나에 377만 원에 팔은다. 그러면은 26만 원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더 조금 더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재고 회전율이 5.9회적인데 더도 말고 6회전, 0.1회전만 더 해보자. 그러면은 그 효과는 판매가 377만 원에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이익 남는 효과는 매출이 판매가 381만 4,700원에 판매한 효과가 납니다. 운영경비가 0.3% 증가한더라도 영업이익은 28만 3,636원으로 이익이 난다고 그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 증가에 의해서 네 번째 4분면에 해당하고요. 원가회계보다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3,957억 원을 벌었습니다. 3년 동안 기중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2번 EMS 영업활동을 통해서 전체 유입된 돈은 1조 6,326 1조 632억 원이고요. 최종 979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로 7,883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잉여 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378억 원을 추가로 빌렸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17.1%로 조금 상승했고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425억 원이 주주한테 들어갔는데 2.9% ROE 2.9%에 해당하는데 그 내역을 자본 요거는 배당액 자체가 되겠습니다. 배당률. 그리고 그 자산이 크게 증가했는데 선급금이 크게 증가했는데 무엇을 위한 선급금인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유동 선급금이 그 유동 자산의 그 개가 1조 1천억이었는데 이게 2조 원으로 거의 뭐 9,650억이 올랐는데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뭐냐 그러면은 무엇을 위한 선거금이 나간 거냐 이거죠. 그게 928억 9,288억 원이나 나갔어요. 제가 그, 그 건설회사들이 선거금이 많은데 선거금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정산이 늦게 되는 회사는 좀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그렇게 세무서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선거금을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옛날 그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이제 무엇을 위한 선거금인지 우리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죠. 주가는 25만 7,500원으로 연초보다 2,500원 떨어졌고 그래도 그 좀 이름이 있는 데인지 4.64 PBR은 그거에 해당하겠습니다. LIG가 38.09% 지분, 국민연금공단이 9.78%, 거버먼트 오브 싱가포르 투자청이 6.54%, 외국인이 27.8%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는데 그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것은 최근에 그 미국의 행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스루프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간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대응해 가지고 스루프 관점으로 그 생각해 가지고 그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